짧게 이 115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상동면을 거의 관통하다시피 109번부터 시작해서 이곳만 빼고 나머지 옆에 이제 116, 117 이렇게 해서 쭉 아까 오셨던 부북면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뭐냐면 노선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인데 보시기에 뒤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경상북도 청도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가게 됐을 때는 이런 상동면 전체를 관통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아도 산지가 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될 텐데 경상북도 청도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들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어떤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우리 상동면으로 치고 내려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아주 큰 그 의혹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고담마을인데요. 상동면 고담마을에서 옆에 고정마을 그리고 좀 더 가면 여수마을 그리고 또 왼쪽에 모정마을이 있고 또 그 옆에 도곡마을이 있고 이 5개 마을이 그러니까 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 좀 보시다시피 마을 바로 뒤에 주민들 사실 바로 뒤에 지나가게 되고 이 선이 지나가면 또 고정이라는 곳은 또 마을이 분단이 또 송전선으로 되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10년째 사실 이 송전탑 반대 운동이 제일 처음 일어난 것도 상동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부북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이 1년 넘게 엄청난 공작을 하고 있지만 전체 20%가 넘는 374세대가 아직까지도 합의를 하지 않고 송전탑이 사실상 이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 다 세워져 가지만 끝끝내 합의를 하지 않고 지금 사실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지금 여기도 어김없이 경찰이 계속 찾아와서 지형지물을 탐색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을 안에서는 빨리 합의를 안 하면 돈을 회수해 가겠다는 압박을 하고 이런 아주 저열한 압박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 먼저 인사 말씀을 청해 듣고 의원님과 후보님 인사 말씀 청해 듣고 또 주민분들 말씀을 쭉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또 의원님과 후보님께 말씀을 듣고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의원님과 후보님 그래도 제가 오늘 인사 말씀을 한번 먼저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정리하는 말씀 듣고 두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님 안타깝게 삭퇴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번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못 갖고 와서 일단은 송구합니다. 근데 선거 결과를 떠나서 우리 이제 경남 도민들이 그리고 우리 밀양 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주민들이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든 와서 보살피고 함께 상의하고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지를 찾고 하는 게 그게 경남도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기본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힘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 전에 저는 와서 이제 인사 드리면서 선거 끝나고 되든 안 되든 꼭 오겠습니다 하고 그때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돼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하고 해서 우리 문 의원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얘기들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말씀 들은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긴 했지만 끝까지 한번 경남하고 밀양 바꿀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또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의원님은 저는 기억하기로 2012년 6월경에 우리 밀양 송전탑 피해자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의원님 신분이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할머니 증언을 들으시고 제가 우리 사회 보시는 신분이 마이크를 문 의원님께 드렸더니 말씀을 못 이으시고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2년 전에 그 기억이고 그 2년 뒤에 또 밀양을 찾으시는 감회가 또 남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 송전탑 문제 때문에 우리 밀양 주민들께서 아주 오랫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어르신 두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
그런 비극까지도 이제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뭐 별로 도움도 되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더욱 면목이 없는 것이 지난번 대선 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원전은 탈원전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송전탑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드렸었고 또 우리 또 피해 주민들께서도 또 저에게 기대를 거시고 그 추운 날 전국 뭐 곳곳에 유세단까지 이렇게 또 와서 저를 또 성원해 주시고 뭐 그러셨는데 제가 그 기대에 또 부응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투쟁을 해왔는데도 송전탑 공사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와서 드디어는 우리 그 주민들이 이 만들어 놓은 이 움막까지 이제 강제 집행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철거하겠다는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억울할까 싶습니다. 오늘 뭐 전하 김경수 후보가 뭔가 뭐 해법이라든지 해결 방안이 이렇게 있어서 온 것은 아니고 그런 아주 억울한 우리 그 피해 주민들 좀 위로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 저희도 또 답답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저희가 그래도 뭐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런지 또 우리 주민들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우리 국회에 우리 산자위 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뭐 어떤 말씀이든 좋으니까 뭐 말씀들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실제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이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가시고 난 뒤에 그래도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뭔가 좀 다른 얘기들이 밀양 송전탑 문제에 관해서 나올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아주 크신 분이시고 또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도 아주 뭐 아깝게 현직 대통령과 이렇게 다투셨던 그런 분이시기에 그 이분 그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의 무게감이나 또 행보가 가지는 그 의미는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지금 그래도 그 부북면 127번, 129번에서도 의원님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또 상동면에서 주민들 하신 얘기는 또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현기 아버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와주셔서. 제가 감히 이 마이크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사실 제가 구두로나마 이렇게 된 거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신고리 원전에서 창녕군 성산면까지 변전소까지 가는 연결되는 도중에 양산고이나 기타 그 청구면이나 피해가 많은 곳도 있는데 그러나 상동면이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요소 몇 집 정도지 상동면은 고정고답 여수 이거는 한가운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명분을 제대로 못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하는 소리가 76만 5천 볼트는 고속도로와 같다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 가정선 연결처럼 어느 특정 지역을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절로 가야 되는데 일로 오니까 우리가 더욱더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책 사업이라면은 대통령 집이라도 불가피하게 지나가려면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765는 상당히 소중한 사업이다. 한전에서는 항상 사업의 중요성만 이야기했지 이왕 지나가는 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무시하고 이 고정고답 여수마을로 한가운데를 이래 지나가는데 누가 그냥 있겠습니까? 다른 데는 청도면에 일부 다 합의했고 양산군에도 이래 했지만은 또 거기는 상당히 이적거리가 멀고 웃자다가 한조집 있고 이랬는데 거기도 반대를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못 딸리니까 그렇고 우리는 이 고정고답 한가운데를 이래 지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우리는 개별 보상이 한 400만 원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포기를 하고 이게 지나가면 100년 되겠는데 이걸 우리는 이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대대로 이것을 물리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래 오신 점 매우 참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좋은 혜택을 보이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은 약 한 10년 가까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얽힌 이 고충 받은 거 말도 다 못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겨울에도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참 말과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부 민주주의니까 100명이 다 찬성하고 100명이 다 반대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래서 일부 참 우리 동네도 한 몇 분은 합의를 한 사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 모이신 분 외에도 많습니다. 투쟁을 하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머니들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일하다가 지금 오셨습니다. 논에서 밭에서 다 일하다가 어머님 오신다고 이게 한 걸음에 오셨는데 그래도 오신 만큼 속은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한 말씀 이렇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동장님 한 말씀 하시고 동장님 한 말씀 하시고 우리 여수마을의 어르신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참 위원님께 말씀 참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인가? 정말 지금 나라는 생각하니 눈물밖에 안 납니다. 왜? 지금 우리가 10년간 싸우면서 고통당고 한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자연 환경이니 뭐니 하면서 날아가는 새도 보호해주고 먹이주고 산 짐승도 참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고속도로 닦아가 길이 없으면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길을 닦아줍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인간을 두고 우리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억압을 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가는 것은 참 어제 내 저녁에 여기에 촛불 집회에 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지고 거기에 참 글 적힌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그분이 87세가 그분이 참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도곡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서 나고 시집가고 지금까지 87세까지 살았는데 대동아 전쟁도 거쳤고 외정시대도 거쳤고 6.25도 거쳤다 이거.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더 못하다.
그 시대보다도 그것을 참 내가 글을 읽고 정말 참 가슴이 웹니다. 우리 재산을 갖다가 아무리 정부 사업이라고 할 때 해도 참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충분한 참 보상이 우리는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주면 또 좀 나아요. 공권력을 하루에 몇천 명씩 몇백 명씩 그래가지고 하루 경비가 몇 억난이 그 경비만 해도 지하로 실컷부터 가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길이 가는 길이 없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지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추정 60분에 한전 관계자가 기존 선로에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리고 전압을 낮춰가 지하로 갈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좀 기다렸다가 초전도 지금 제주도에 있는 초전도를 묻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있는데 초전도가 1호사 15만 4천 킬로볼트의 초전도를 묻으면 내가 듣기로는 76만 5천 이 거대한 송전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용화가 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참 우리 할머니들 계시고 뭐 계시지만은 참 한겨울에 참 이거 하나 피워놓고 참 산에서 잠을 자고 그 추운 날씨에 심지어 이슬 안 맞아갖고 천막 진앙까지 다 빼들어가 돼요. 비닐로 치는 것도 다 찢어버렸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참 말로서 이렇게 하니까 간단해지고 참 그런 거지 실제 그 상황을 겪어보고 그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제가 참 여수동에 있습니다. 의원님 가시면서 우리 여수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딱 요래 반시자로 지나갑니다. 반시자로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살겠는지 못 살겠는지 그 참 우리 조상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배 걸어가면서 이루어놓은 토지 그 고향 참 정말 저는 눈물밖에 지금 나는 게 없습니다. 참 더 이상 말씀드리려니까 참 목이 메어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들도 하실 말씀이 또 예, 정의문 아버님. 네.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되지? 난 저 고답 바로 여 곁에 사는 정의문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다는 것을 아마 아시고 찾아오신 것은 건데 좋은 대안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여러분들이 76만 5천 볼트 경과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눈은 보시지만 전주가 다 섰습니다. 여기하고 한 부부면하고 여기 뭐 내일 모레 뭐 공권력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못 이깁니다. 뭐 경찰들 뭐 여러 수십 명이 와가지고 할머니들 못 이겨냅니다. 그러고 이제
남자분들이 몇 분 있는데 남자들이 나오면 화가 납니다. 참 진짜 말로서 표현 못하고 막 주먹이 나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막 말로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밤낮으로 이래 지키고 있는데 오직 이제 요 하나 남았습니다. 전주 다 썼습니다. 기초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인데 우리 선하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 아까 여수 동장이 말하다시피 정말 버림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너희는 뭐 죽기나 말기나 우리 한다 이긴데 이래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거는 묻고 싶다기라. 물론 문 의원은 참 뭐 보통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시권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하셨어. 방금 여수 동장이 울분석인 말씀을 했지만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서주십사 하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요거 하나 이제 내일 모레 뜬다고 사는데 과연 떠들어 들어오면은 우리 저항은 합니다. 하지만 이겨낼 방도가 없단 말이야. 응? 경찰 여러 차가 와가지고 막대에 묶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면 그 경찰이 지금 마음대로 옵니까? 위에서 시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 누구 있습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경찰청장이 생기는 건 대통령이 시키는 것까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 같아. 전에 청장이 사람 하나 고인이 돼 운명을 해가지고 뭐 하나 까는데 그것도 청장이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 빈소안에 짓는데도 그러면 청와대 결재받고 하는 이 마당이면 아이고 이거 정말 말로서 다 표현이 안 되네요. 이런 우리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또 문 의원은 정말 보통 사람 가면 좀 힘이 아마 있으려 믿습니다. 이거 정말 내일 모레입니다. 이거 이래 장시간 끌 것도 아니고 이 경과 지금 위에 진행하는 거 지하 가는 거 오만케 해봤자 그거는 전부 헛수고고 지금 그냥 지내가거들랑 그러면 주민들 사하도록 해주든지 좀 사할 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무조건 다니면서 사탕 발린 시권 해가지고 꼬아가지고 합의 받았다 이 말이 됩니까? 합의가 옳은 합의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미입 가지고 가가지고 사탕 민낯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내 줄 테니까 도장 찍어도 한 장 찍어줍니다. 이거 말이 아니지요. 정말 이거 다른 지나온 얘기를 놔두고 지금 이 현실을 참 이 높은 흐름이 오시니까 대책을 좀 세워주고 있어. 이거 시급합니다. 이거 오늘 내일 와서 이게 뜯어버리고 공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의 못합니다. 합의 못합니다. 남한 사람들 10명이 남기나 20명이 남기나 끝까지 우리는 합의는 못하겠다기라. 너가 사는 짓이 너무 괘씸다기라. 어느 정도 한전 사업이 고기 사업이라고 처음에 우리 알았는데 우리 무식해서 몰라요. 전기도 몰라요. 그런데 국책 사업이라고 하더나? 이게 국책 사업이 과연 맞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오늘. 그러면은 국책 사업이면 바로 가야지. 아까 말했다시피 택도 없는 선로를 힘 있는 놈을 비껴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책 사업이니 이거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정말 이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좀 울분이 채이네요. 응? 정말 우리 10년 동안 이거 겪어온 것은 말로서 표현 못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밤낮 주야로 이 할머니들 아니 뭡니까? 남자들 미치겠습니다. 나가면 남자들 뿔따고 납니다. 이거 한 달 후에 일루이 될 겁니다. 다급히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이고 이제 그 어른들이 이래 해주니까 이자 보고 자자. 이자 보고서 농사를 짓자. 우리가 돈을 돌아가나? 돈을 돌아갑니까? 우리 땅 꺼렵히 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사람들 왜 못 살게 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점은 앞에 이 서두가 뭐가 어떠니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그 잘 아시는 내막에서 지금 현 시점에 현실에 우리 주민들이 처해지는 이 입장을 충분히 좀 헤아려 주시고 올라가셔가지고
뭐 대통령 지금 표만 밑에 뒀으면 대통령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대통령한테 가서 말 못합니까? 왜 그 그따위 짓을 하는 말입니다. 그 가보니까 주민들 그 정말 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 안 가더란 말이야. 좀 해주이소 그렇게. 정말 부탁합시다. 짐승도 집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미이고 사는데 우리는 집도 없는 거 한 가지를 지고. 정말 예, 시골 어르신들 말씀이 참 이렇게 구성지고 또 뼈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싸움 같이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여러 번 있는데 우리 고답에 1월 7일 8일 그때 우리 크레인 때문에 어르신들 싸움을 할 때 그때 정말 저는 지금까지 경찰이 하는 정말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봤지만은 해상에 어르신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불을 피우고 밥상을 경찰들이 와서 둘러싸더니 어르신들 끌어내면서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리고 경찰 한 명은 그 시래기국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 밖으로 갖다 발로 플라스틱 걷어 차서 두 조각에 나서 델델델 구르는 모습을 보고서 저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당했던 그 수치와 그 모욕은 이 어르신들이 여수마을 어르신들이 산에서 노숙을 하고 새벽에 라면을 좀 끓여 먹겠다고 불을 피우니까 화재 예방이 한답시고 그 라면 끓이는 그 물 끓이는 그 불을 갖다 소화기로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기가 차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적법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산불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경찰 경남청장이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들을 밤낮조야로 좀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병원 한번 안 실려가는 어른이 없고 2번, 3번 실려가는 어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그래도 오늘 아주 정말 유력한 정치인이 오셔서 또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말문을 좀 틔워서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선로 변경 의혹은 사실은 주민들 말씀은 뭐 확신에 차 있고 저희도 봐도 아주 분명한 어떤 그런 합리적 의심인데 한국전력은 몇 차례 저희 협의체나 이 과정 속에서 절대로 공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2000년도 초반에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도면을 본 주민들도 있고 열람을 한 주민들이 있는데 그때 노선과 지금 노선은 다르다. 는 것은 주민들 일관된 증언이고 다만 이제 한전이 그 기록을 폐기를 했는지 보존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경과지를 쭉 이렇게 시간이 지금 없지만 따라가 보면 주민들 말씀이 또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의심담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책 사업에 밀항과 같은 이런 사례가 또 아마 적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를테면 경기도 용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천신일시 소유 골프장을 피해가려고 총신대 대학원을 건드려서 그랬던 사례도 지금 기록이 있고 한데 아마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부가 승인했다고. 2007년도에 이제 전원개발 사업 승인이 2007년도에 나서 정세균 장관 당시 때 아마 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했다면 어떻게 노선을 또 함부로 변경합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노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밀양시장인 엄용수 시장님이 열린우대항 시절에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민선시장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열린우대항 시절에 이제 시장이 되셔나니까 저희들이 이제 데모 한 번씩 하고 하면은 간변단체들을 동원을 해가 수천 명씩 이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 행진도 하고 이럴 때 그때 어느 날 그때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해가지고 기록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뒤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서명받으러나 다니고 이제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요 한번 우리 밀양시 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 면에 대책위원장들이 있어가 대책위원회하고 한전 관계자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담회 하는 걸 갖다가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틀어줬었어요. 그때 우리 2층 대강당에 거기 사람들이 다 못 앉아가지고 옆으로 뒤로 엄청난 사람들이 서가 있었어요. 서가 있고 이럴 때였었는데
그 이제 저 한전 관계자가 그 이제 요 송전선 담당자가 하시는 이야기가 이 송전선이 왜 저 여기서 보면 저 먼 산 보이지? 저 산으로 109번이 지금 상동면 소재지의 제일 첫 철탑입니다. 산염에서 넘어오면은 첫 철탑인데 거기서 110번이 그 청도 군소지로 가게 돼가 있었답니다. 자기 말이 그 군소지로 저렇게 산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창녕변전소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10번서부터 109번에서 110번서부터 이렇게 122번까지 내려갑니다. 여수마을 앞산까지 내려가가지고 123번부터 도로 지금 창녕변전소가 저기 있는데 올라가고 있거든요. 부부를 거쳐갖고. 근데 그 노선을 갖다가 그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요. 이제 청도군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한전 관계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때 현장에 갔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청도군에는 산으로 76만 5천 볼트를 갖다가 못 받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주거지역을 갖다가 요 지금 15번에서 저 16번 조기까지 가는 요 밑에는 고정마을이 2반 3반으로 갈라집니다. 요 송전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금 아까 서보명 씨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여기는 그 상동면은 주 소득원이 감농사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자도 매실 이런 가수원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은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짓밟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거는 분명히 국가 폭력입니다. 국가가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하는 폭력입니다. 이거는 말 없는 폭력이거든요. 어느 나라에 보니까 송전탑 하는 게 세우는데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송전탑 세우는 나라 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밀양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살 수 있게끔 대안을 세워주셨어야 됩니다.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갖다가 얻어내고 이 공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폭력으로 이 지금 송전탑이 이제 다 세워져 갑니다. 지금 다 세워져 가는데 주민들이 겪는 이 고통은 아까도 그런 말씀 많이 나왔지. 눈으로 안 보시고 안 겪으신 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마리 할머니 말씀도 나왔잖아요. 그 마리 할머니 말씀이 전쟁 중에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한번 더 하자. 아까 모리아님도 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여기 산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곳에서 조장 대대로 내려오면서 뿌리 내리고 사는 주민들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여기 돌아서 살 애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도 탈원전으로 가야지. 녹색에너지로 가야지. 지방 분산형으로 이렇게 산채를 갖다가 다 파헤치고 자연 경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지는 말아야지. 아까 76만 5천 볼트 이 우리 좁은 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전 사장인 그 김준경 그 한전 사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리 오륙고기가 안 세워지면 밀양에 765 송전탑 필요 없다고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륙고기가 세워졌습니까?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분산형으로 녹색에너지로 갈 시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갖다가 좀 펼쳐나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 몇 번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에만 말씀 다 하시니까 하실만한 이제 그건 이제 때문하고 예. 제가 왔습니까? 알기로는 작년 3월 23일인가 같습니까? 국회에서 가면 우리가 이제 국회 그 소위원회에서 그 특별 대담 했었지. 그때도 이랬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만 좀 해주면은 밀양 구간은 저걸 하겠다. 지중화를 하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후에. 그런데 그런 이제 지중화로 하면 가는데 불과 한 이틀 3일 후에 경남신문에 하고 왔습니까? 이게 여당에서 왔습니까? 해가지고 확 잡아갔습니까? 미리 준비된 저들 해가 우리가 뽑은 대표도 아닌데 그 다음 대표를 해가지고 왔습니까? 저도 관계 없는 그런 곳을 해가지고 저끼리 다 만들어내봤습니다. 너무 억울하지요. 그리고 아까도 참 서범영식 얘기했지만 119번이 우리 상동에 딱 들었거든요. 그 이하는 뒤끝자로 완전히 굽었습니다. 그걸 바로 올라왔으면 될 건데 전주를 몇 개월 외쳤습니까? 전 시장 산천농원이라고 농원이 있습니다. 있고 오늘 또 그거 가보고 왔는데 제가 108번하고 107번은 이제 공사하고 이제 철탑 올라간 중이고 6번은 이제 아니 철탑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그 우리 애들 데리고 왔으니까 가봤습니다. 올라가긴 해. 뒤끝자 중에서 더 오건 뒤끝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더 피해가 나갔으면 그 마을이 전 시장 이상조에 사실은 이제 그 이제 분이 이제 더 자기 이제 마을입니다. 그러니 그 피하려고 농장 피하려고 내려왔다. 다보 올라왔다. 그래가 요왔습니까? 109번부터 다보 또 왔습니까? 참 저번에 V자를 해가지고 내려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면 이제 경상 우리 영남지구에 정의가 모이래서 한다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이 발표를 보면은 강원지구는 자금률이 70%, 서울은 30% 안 된답니다. 3%. 그리고 수도권 경기지구는 60 몇 프로가 되고 충청하고 남았습니다. 제주도가 뭐지라고요? 남부 들어갑니다. 특히나 우리 영남지구는 남북 경상남북도로 해서 하면은 자금률이 127%, 경상남도만 하면 217%로 된답니다. 그런데 영남지구에 전기가 뭐 이래서 한다 했다가 지금 맞습니까? 거기에 드러나니까 작년에 저는 알고 이런 국민조사 때 왜 이거 하면 영남지구인데 좋은데 남부도로 가느냐 지금 강기도 하느냐 하긴 3, 4, 5개도 처음에는 이거 돌 수 없다 했습니다. 김정일이라 돌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또 그 지금요 오르코기에 이래서 대비해서 한다 하는 거 같습니까? 오르키는 허가 뜯지 않았거든요. 진짜 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 말만 하면 방구도였습니까? 입으로 깨는 사람이 싶어요. 전부 다 거짓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우 좀 잘 해주고 그 처음부터 머리 설계 있지 서범태 했지만 그게 참 궁금합니다. 경상북도로 간다 하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이래 했느냐? 그거 콕을 한번 밝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시간들이 좀 많이 지나서 국회에서 정부에서 전문해주면 지중화도 뭐 가능하다, 뭐 할 수 있다, 뭐 하겠다. 비용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전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이거는 이제 그 한전소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양구간의 지중화 비용을 지원해주면 가능하다. 그런 취지, 한전은 그런 취지에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이렇게 많이들 또 하시고 또 해오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워낙 중요한 분이 오시다 보니 이 말씀을 다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문 의원님 한 말씀. 그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말씀 하실 겁니다. 네. 좋은 일에 이래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수동에 있는 김용천입니다. 딴 말은 제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내일 아침에 넘어갈지 오늘 저녁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전의 수작이 우리가 그게 너무 오래갑니다. 참 이 할매들 이 남한 사람들 남자들은 허셉이요. 여기에 알아 나봐야 너무 사정을 알지. 너무 사정도 모르고 이래 대통령이라고 우리 서민들의 뼈아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누불나죠. 할매들 여태껏 버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줌마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할매들 너무 누불나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저도 가기는 매일 가지만 남자들은 잡히갈까봐 목적은 남자들 목적이거든. 가차여야 되는데 할매들 잡아가야 소용이 없거든. 자, 그런 생각이 이 뜻깊은 이 마음을 헤아리 가지고 가시거든. 부디 우리 밀양의 이 할매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그만 간단하게 제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과 우리 후보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정의문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곧 경찰이 여기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끝끝내 저항을 하시지만 또 어르신들은 마음 한켠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왜냐하면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경찰에 들려 나오고 고착당하고 감금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저 사람들이 하면 우리는 하기 어려울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거. 이 한전이 그리고 정부가 우리한테 했던 이 못된 짓들 언젠가는 다 백일하에 밝혀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그 결기는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저희같이 경과지 주민이 아니면서도 어르신들 돕는 사람들도 그 어르신들의 뜻은 정말 이거는 하늘의 명처럼 정말 무겁고 엄중한 거라고 느끼기에 어르신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 뭐 이렇게 오늘 당장 이렇게 지금 닥친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시겠지만,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이 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냥 국민의 땅을 빼앗아 가도 되는 법이 전원개발촉진법이고, 그냥 조그마한 돈 집어주고 그냥 마음대로 선을 그어서 발전소 짓고 선 그어서 주민들 그냥 목숨 빼앗아도 되는 법이 그런 법이더라고요. 아무런 무슨 허가 의제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 40년이 되도록 조금씩 고쳐지긴 했지만 큰 골가는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하는 법은 다 불법이고 한전이 경찰이 하는 건 전부 합법이고, 그래서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그밖에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21세기 지금도 남아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하실 일이 참 많으시고 또 큰 일을 하시겠지만 그 해가는 과정에 이 에너지 문제, 오늘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참 말하자면 듣기 좀 어려운 얘기, 정말 이런 될 줄 몰랐다 싶은 얘기들도 참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속내는 그보다 더 심하고 더 아픈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법의 문제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또 법을 지켜주신 변호사셨고 지금은 법을 만드는 의원이시고 또 나중에는 또 이 법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큰 일까지 하셔야 될 분이신데,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 중에는 정말 진상을 좀 규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전들 저 나쁜 놈들 정말 책임을 경찰서장부터 해서 주민들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말도 못하는 짓을 했던 놈들 다 이렇게 심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법을 좀 고쳐주시고, 그것이 또 우리 할머니들이 바라는 큰 진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좀
어르신들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걸음 하셨는데 마음이 참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김경수 후보님도 앞으로 좀 일을 많이 하셔야 될 분이라고 저희들도 느낍니다. 이 두 분 말씀 청해 들으면서 오늘 이 간담회 자리를 좀 예약하고 앞으로 또 두 분께서 이 밀양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정치권 속에서 또 역할들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왔지만 또 막상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네요.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뭐 며칠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이제 걱정들도 많으시고 할 텐데,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지금 바로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 다만 그동안 여러분들 10년 가까이 싸워 오시는 동안에 저도 이번 선거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찾아뵙고,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 들으면서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는 이건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된다면 이것만큼은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전이 말을 안 들으면 해결은 못하지만 그래도 경남도가 우리 도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은 도가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어떻게든 함께 좀 같이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정부고 그게 경남도고 행정이고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 가야 이게 나라가 바로 서는 건데 지금은 그리 가지 않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답답하고 여러분들은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직접 이거 겪고 계시니까요.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 당시에 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기본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때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에너지 전기라고 하는 걸 그때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산업화 하면서 어쨌든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막 보내는 게 최우선이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나라가 그리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려면은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전에서 저렇게 전기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나눠주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 의원님도 대선 때 탈원전 공약을 하셨고 저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일단 고리 1호기부터 먼저 막고 그러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탈피해서 가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이제 정말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위로를 드리기에는 상황이 좀 급박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해서 좀 답답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 듣고 갑니다. 듣고 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저는 새천년 민주연합의 경남도당에서 이제 이번에 도지사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경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못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해결을 못하더라도 꼭 함께는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그래서 같이 오신 분이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밀양시 의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신 우리 이주옥 후보와 같이 왔습니다. 우리 유일한 새정치민주연합 밀양시 의원인데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고 바로바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주옥 의원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잘 뽑아놨으니까 잘 부려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좀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린 대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우리 식구들하고도 같이 좀 그런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약속하고 찾아왔듯이 오늘 드린 약속이 계속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들 꼭 챙기시고요. 정말 하여간 다음에 볼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 뭐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아까 원전 문제는 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그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원전이 가장 안전한 에너지다, 또 뭐 저렴한 에너지다, 그렇게 뭐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더라도 이게 전혀 안전하지 못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게 되면 엄청난 대재앙이 되는 그런 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전이나 이 송전선로 때문에 생기는 갈등, 그 비용, 또 나중에 원전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그 원전을 폐로하는 그런 이제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원전이 결코 저렴한 그런 에너지도 아닙니다. 만약에 원전이 안전한 에너지라면 지금처럼 원전이 이 저 시골 이 지역에 있겠습니까? 수도권에 두지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안 줍니다. 전기는 수도권에서 쓰는데 원전은 왜 수도권에 두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또 사람이 하는 일은 늘 한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수도권에는 원전을 안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리 그 원전 1호기 지금 설계 수명 다 된 게 2007년도인데 지금까지 이제 연장 가동하고 있죠. 그 걸핏하면 고장 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연장 가동하고 있는데 그게 수도권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에 고리 원전 1호기 있다면 그 연장 가동하는 거 서울 주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전은 우선은 그렇다고 우리가 원전을 하루아침에 다 그만둘 수는 없죠. 우선은 이렇게 수명이 만료된 그런 원전은 가동을 바로 중단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나중에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다 이제 문을 닫으면서 그 부분만큼 보다 이제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으로 전환해 나가야 그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전선로 문제도 결국은 원전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쪽에 가깝게 원전이 있다면 이런 이제 송전선로가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전기를 소비하는 쪽하고 생산하는 쪽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고압 선로가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송전선로 문제도 원전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이 송전선로 문제는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지금도 우리 온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그거하고도 결국 같은 맥락의 문제죠. 우리 이제 국민들, 주민들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뭐 주민들 이렇게 그 불악 마을이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돈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그런 노선을 이렇게 돌아서라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우선 이제 비용 아끼려고 사람이 살거나 말거나 그렇게 막 선로를 정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로 기업들 돈벌이 위해서 안전에 관한 규제들 다 풀어주고 하다가 사고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 겪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돈이 최고가 아니라 좀 더 국민들의 그 건강이나 생명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다들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듯이, 사실 우리 이 송전선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현안은 당장 이제 곧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거 강제 집행, 공권력을 투입한 집행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거나 대처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솔직히 그에 대해서 제가 무슨 아무런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 주민들하고 한전 사이에 어떤 대화나 타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이제 당사자 간에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또 국회가 한다거나 이런 중재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해결이 돼야지, 그냥 공권력을 투입해서 마구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회 산자위 쪽 의원들과 함께 그렇게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는지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당부 꼭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우리 이런 밀양 주민들의 투쟁이 어떻게 끝이 날지 저희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무슨 싸워서 이기기가 쉽게 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뭐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참 우리가 아무런 이 보람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밀양 주민들의 이 송년설로 투쟁 덕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지요. 원전 문제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이 송전선로 문제, 옛날에는 그냥 뭐 선 긋고 해 나가면 그냥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뭔가 보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 지중화라든지 이런 식의 대안을 모색해야 되고, 이런 거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 송전설로 지나가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법 또 통과가 됐는데, 물론 미흡합니다. 이렇게 우선 보상해 주는 범위도 좁고요, 너무. 그다음에 또 이렇게 민감한 대상이 되고, 농지라든지 과수원 같은 것은 뭐 보상 대상이 안 된다는 이런 것도 문제고, 또 보상 금액도 턱없이 적죠.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보상 첫걸음을 우리가 이제 뗀 거거든요. 앞으로 뭐 더 이제 발전해 나가면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한전이 이렇게 고압 이 송전선로를 하더라도 훨씬 더 신중하게, 훨씬 더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가면서 민원들이 최대한 없는 곳을 찾아가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이제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불가피하게 송전설과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도 아마 앞으로 미래에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밀양 주민들이 정말 힘겹게 이렇게 싸워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저는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밀양 주민들은 결과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저는 승리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면요, 이제는 정말 정말 이렇게 우리 고귀한 소중한 어떤 인명이 희생당하거나 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두 분 어르신 그렇게 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저 평밭 마을 거기 가서 보니까 움막에,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움막에 하여튼 막 공권력이 쳐들어오면 죽겠다, 뭐 그런 식의 각오로 뭐 가스통도 이렇게 뭐 들여놓기도 하고 막 그랬던데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겠다는 그런 식의 마음가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조금 정말 이렇게 막 속 시원한 제가 답을 탁 들 수 있으면 정말 저도 기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이 밀양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가고 또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하여튼 어쨌든지 조금 힘을 좀 보태고 뭐 하다못해 뭐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라도 나눠드리고 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귀가하시면서 밀양 경찰서 들리셔가지고 공권제 투입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지금 그 제가 어떤 방식을 제가 쓰든 제가 직접 경찰에 요청을 하든 또는 뭐 경찰관장하나 우리 행안위 쪽 상임위를 통해서 하든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저에 대한 답도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지금 대만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으려는 걸 갖다가 국민들을 데모를 하는 바람에 정부가 철회를 했다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신고리 5, 6호기만 안 지어지면 이 송년탑이 필요 없다 했거든요. 5, 6호기가 승인은 났지만 저희들도 우리 지금 당명이 자꾸 바뀌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민주당 당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하면은 5, 6호기에 원전 안 지어도 충분히 저희들이 전기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정책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그 방금 저 대만뿐만 아니고요. 예. 뭐 이렇게 독일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원전은 그 줄여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를 보고 나서는 줄여 나가는 속도를 훨씬 빠르게,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2020년에는 아예 원전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다 바꾸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원전을 이렇게 늘려 나가는 곳이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쪽 아시아권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민주당,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번 대선 때도 이 탈원전을 공약하기도 했거니와 그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 때도 우리 경남의 김경수 후보도 탈원전, 그다음에 고리원전 1호기는 아예 가동 즉각 중단 공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오거돈 그 시장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했고, 그런데 부산의 오거돈 공약도 오거돈 후보도 거의 50%에 가까운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저 김경수 후보도 36% 넘는 지지 받았거든요. 또 삼척에서는요 원전을 반대하는 그 후보, 무소속 후보가 오늘 시장 당선됐거든요. 그렇게 국민들 속에 그 원전을 반대하는 그런 식의 여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부가 마땅히 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탈원전의 속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고비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경찰을 향해서 공권력 투입을 좀 중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그 오늘 긴 시간, 오늘 사실 밀양에서 되게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모셔도 보고 이렇게 그 안내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4시간 넘도록 현장을 다니시는 의원은 정말로 처음이십니다. 대부분 1시간, 2시간쯤 머물고 하셨는데 긴 시간 충분하게 말씀을 들어주신 것만으로 저는 참 이렇게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의원님 앞으로 또 우리 밀양을 위해서, 또 지금 다급한 주민들을 위해서 더 큰 일, 그리고 또 주민들 힘내는 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 응원의 박수를 크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 그 보내드리고 저희도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지. 실제 그 상황을 겪어보고 그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제가 참 여수동에 있습니다. 의원님 가시면서 우리 여수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딱 요래 반시자로 지나갑니다. 반시자로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살겠는지 못 살겠는지, 그 참 우리 조상들이 못 먹고 못 입고 패고를 가면서 이루어놓은 토지, 그 고향, 참 정말 저는 눈물밖에 지금 나는 게 없습니다. 참 더 이상 말씀드리려니까 참 목이 메어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들도 하실 말씀이 또 예, 정의문 아버지. 네.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되지. 난 저 고답 바로 여 곁에 사는 정의문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다는 것을 아마 아시고 찾아오신 것은 건데 좋은 대안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여러분들이 76만 5천 볼트 경과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눈은 보시지만 전주가 다 섰습니다. 여기하고 한 부부면하고 여기 뭐 내일 모레 뭐 공권력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못 이깁니다. 이 뭐 경찰들 뭐 여러 수십 명이 와가지고 할머니들 못 이겨냅니다. 그러고 이제 남자분들이 몇 분 있는데 남자들이 나오면 화가 납니다. 참 진짜 말로서 표현 못하고 막 주먹이 나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막 말로서 다 표현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밤낮으로 이래 지키고 있는데 오직 이제 요 하나 남았습니다. 전주 다 썼습니다. 기초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인데 우리 선하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 아까 여수 동장이 말하다시피 정말 버림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너희는 뭐 죽기나 말기나 우리 한다 이긴데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이거는 묻고 싶다기라. 예? 물론 문 의원은 참 뭐 보통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시권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하셨어. 방금 여수 동장이 울분 섞인 말씀을 했지만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서주십사 하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요거 하나 이제 내일 모레 뜬다고 하는데 과연 떠들어 들어오면은 우리 저항은 합니다. 하지만 이겨낼 방도가 없단 말이야. 예? 경찰 여러 차가 와가지고 막 대먹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면 그 경찰이 지금 마음대로 옵니까? 위에서 시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 누구 있습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경찰청장이 생기는 건 대통령이 시키는 것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 같아. 예? 전에 청장이 사람 하나 고인이 돼 운명을 해가지고 뭐 하나 까는데 그것도 청장이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 빈소 하나 짓는데도 그러면 청와대 결재받고 하는 이 마당이면 아이고 이거 정말 말로서 다 표현이 안 되네요. 이런 우리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또 문 의원은 참 뭐 보통 사람 가면 좀 힘이 아마 있으려 믿습니다. 이거 정말 내일 모레입니다. 이거 뭐 이래 뭐 장시간 끌 것도 아니고 이 경과지 위에 지나가는 거 뭐 지하 가는 거 뭐 오만캐봤자 그거는 전부 헛수고고 지금 그냥 지내가거들랑 그러면 주민들 사하도록 해주든지 좀 사활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무조건 뭐 다니면서 사탕 발린식을 해가지고 꼬아가지고 합의 받았다 이 말이 됩니까? 합의가 옳은 합의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미입 가지고 와가지고 사탕 민낯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내 줄 테니까 도장 찍어도 한 장 찍어줍니다. 이거 말이 아니지요. 정말 이거 뭐 다른 저 지나온 얘기를 놔두고 지금 이 현실을 참 이 높은 어른이 오시니까 대책을 좀 세워주고 있어. 이거 시급합니다. 예? 이거 오늘 내일 와서 이게 뜯어버리고 공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의 못합니다. 합의 못합니다. 남한 사람들 10명이 남이나 20명이 남이나 끝까지 우리는 합의는 못하겠다기라. 너가 사는 짓이 너무 괘씸다기라. 예? 어느 정도 한전 사업이 고기 사업이라고 처음에 우리 알았는데 우리 무식해서 몰라요. 전기도 몰라요. 그런데 뭐 국책 사업이라고 하더나? 이게 뭐 국책 사업이 과연 맞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오늘. 그럼 이렇게 또 와서 저를 또 성원해 주시고 뭐 그러셨는데 제가 그 기대에 또 부응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투쟁을 해왔는데도 송전탑 공사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와서 드디어는 우리 그 주민들이 이 만들어 놓은 이 움막까지 이제 강제 집행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철거하겠다는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억울할까 싶습니다. 오늘 뭐 전하 김경수 후보가 뭔가 뭐 해법이라든지 해결 방안이 이렇게 있어서 온 것은 아니고 그런 아주 억울한 우리 그 피해 주민들 좀 위로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 저희도 또 답답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저희가 그래도 뭐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런지 또 우리 주민들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우리 국회에 우리 산자위 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뭐 어떤 말씀이든 좋으니까 뭐 말씀도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실제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이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가시고 난 뒤에 그래도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뭔가 좀 다른 얘기들이 밀양 송전탑 문제에 관해서 나올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아주 크신 분이시고 또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도 아주 뭐 아깝게 현직 대통령과 이렇게 다투셨던 그런 분이시기에 이분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의 무게감이나 또 행보가 가지는 그 의미는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지금 그래도 그 부북면 127번, 129번에서도 의원님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또 상동면에서 주민들 하신 얘기는 또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비 아버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감히 마이크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사실 제가 구두로나마 이렇게 된 거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신고리 원전에서 창녕군 성산면까지 변전소까지 가는 연결되는 도중에 양산고이나 기타 그 청구면이나 피해가 많은 곳도 있는데 그러나 상동면이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요소 몇 집 정도지 상동면은 고정고답 여수 이거는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명분을 제대로 못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하는 소리가 76만 5천 볼트는 고속도로와 같다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 가정선 연결처럼 어느 특정 지역을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절로 가야 되는데 일로 오니까 우리가 더욱더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책 사업이라면은 대통령 집이라도 불가피하게 지나가려면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765는 상당히 소중한 사업이다. 한전에서는 항상 사업의 중요성만 이야기했지 이왕 지나가는 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무시하고 이 고정고답 여수마을로 한가운데를 이래 지나가는데 누가 그냥 있겠습니까? 다른 데는 청도면에 일부 다 합의했고 양산군에도 이래 했지만은 또 거기는 상당히 이적거리가 멀고 우짜다 한조집 있고 이랬는데 거기도 반대를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못 딸리니까 그렇고 우리는 이 고정고답 한가운데를 이래 지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우리는 개별 보상이 한 400만 원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포기를 하고 이게 지나가면 100년 되겠는데 이걸 우리는 이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대대로 이것을 물리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래 오신 점 매우 참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좋은 혜택을 보이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책 사업이면 바로 가야지. 아까 말했다시피 택도 없는 선로를 힘 있는 놈을 비껴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책 사업이니 이거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정말 이건 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좀 울분이 채이네요. 응? 정말 우리 10년 동안 이거 겪어온 것은 말로서 표현 못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밤낮 주야로 이 할머니들 아니 저 뭡니까? 남자들 미치겠습니다. 나가면 남자들 뿔따고 납니다. 이거 한 달 후에 일루이 될 겁니다. 다급히 해결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이고 이제 그 어른들이 이래 해주니까 이제 아프고 자자. 이제 아프고서 농사를 짓자. 우리가 돈을 하나 돈 올라갑니까? 우리 땅 꺼렵히 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사람들 왜 못 살게 우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점은 앞에 이 서두가 뭐가 어떠니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그 잘 아시는 내막에서 지금 현 시점에 현실에 우리 주민들이 처해지는 이 입장을 충분히 좀 헤아려 주시고 올라가셔가지고 대통령 지금 통화 미포 뒀으면 대통령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서 말 못합니까? 왜 그따위 짓을 하는 말입니다. 가보니까 주민들 정말 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 안 가더란 말이야. 좀 해주이소 그렇게. 정말 부탁합시다. 짐승도 집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미이고 사는데 우리는 집도 없는 거 한 가지를 지고 정말 시골 어르신들 말씀이 참 구성지고 또 뼈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싸움 같이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여러 번 있는데 우리 고답에 1월 7일 8일 그때 우리 크레인 때문에 어르신들 싸움하고 할 때 그때 정말 저는 지금까지 경찰이 하는 정말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봤지만은 해상에 어르신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불을 피우고 밥상을 경찰들이 와서 둘러싸더니 어르신들 끌어내면서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리고 경찰 한 명은 그 시래기국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 밥그릇 갖다 발로 플라스틱 그릇 차서 두 조각에 나서 델델델 구르는 모습을 보고서 저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당했던 그 수치와 그 모욕은 이 어르신들이 여수마을 어르신들이 산에서 노숙을 하고 새벽에 라면을 좀 끓여 먹겠다고 불을 피우니까 화재 예방이 한답시고 그 라면 끓이는 물 끓이는 그 불을 갖다 소화기로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기가 차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적법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산불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경남청장이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들을 밤낮조야로 좀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병원 한 번 안 실려가는 어른이 없고 2번, 3번 실려가는 어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그래도 오늘 아주 정말 유력한 정치인이 오셔서 또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말문을 좀 틔워서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선로 변경 의혹은 사실은 주민들 말씀은 뭐 확신에 차 있고 저희도 봐도 아주 분명한 어떤 그런 합리적 의심인데 한국전력은 몇 차례 저희 협의체나 이 과정 속에서 절대로 공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2000년도 초반에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도면을 본 주민들도 있고 열람만한 주민들이 있는데 그때 노선과 지금 노선은 다르다. 는 것은 주민들 일관된 증언이고 다만 이제 한전이 그 기록을 폐기를 했는지 보존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경과지를 쭉 이렇게 시간이 지금 없지만 따라가 보면 주민들 말씀이 또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의심담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책사업의 밀항과 같은 이런 사례가 또 아마 적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를테면 경기도 용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천신일시 소유 골프장을 피해 가려고 총신대 대학원을 건드려서 그랬던 사례도 지금 기록이 있고 한데 아마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부가 승인했다고. 2007년도에 이제 전원개발 사업 승인이 2007년도에 나서 정세균 장관 당시 때 아마 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노선을 또 함부로 변경합니까? 그렇죠. 아니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노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밀양시장인 엄용수 시장님이 열린우대당 시절에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민선시장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제 시장이 되셔나니까 저희들이 이제 데모 한 번씩 하고 하면은 간변단체들 동원을 해가 수천 명씩 이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 행진도 하고 이럴 때 그때 어느 날 그때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해가지고 기록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뒤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서명받으러나 다니고 이제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야 한번 우리 밀양시 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 면에 대책위원장들이 있어가 대책위원회하고 한전 관계자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담회 하는 거를 갖다가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들 여기 우리 주민들은 약 한 10년 가까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얽히고 얽힌 고충 받은 거 말도 다 못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겨울에도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참 말과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부 민주주의니까 100명이 다 찬성하고 100명이 다 반대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래서 일부 참 우리 동네도 한 몇 분은 합의를 한 사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 모이신 분 외에도 많습니다. 투쟁을 하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머니들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일하다가 지금 오셨습니다. 논에서 밭에서 다 일하다가 어머님 오신다고 이게 한 걸음에 오셨는데 그래도 오신 만큼 속은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한 말씀 이렇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동양님 한 말씀 하시죠. 동양님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여수마을의 어르신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참 위원님께 말씀 참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인가? 정말 지금 나라는 생각하니 눈물밖에 안 납니다. 왜? 지금 우리가 10년간 싸우면서 고통 당고 한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자연 환경이니 뭐니 하면서 날아가는 새도 보호해주고 먹이주고 산 짐승도
참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고속도로 닦아가 길이 없으면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길을 닦아줍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인간을 두고 우리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억압을 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가는 것은 참 어제 내 저녁에 여기에 촛불 집회에 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지고 거기에 참 글 적힌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그분이 80 몇 분이래? 77세가 87세가 그분이 참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도곡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서 나고 시집가고 지금까지 87세까지 살았는데 대동아 전쟁도 거쳤고 외정시대도 거쳤고 6.25도 거쳤다 이거.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더 못하다. 그 시대보다도 그것을 참 내가 글을 읽고 정말 참 가슴이 웹니다. 우리 재산을 갖다가 아무리 정부 사업이라고 할 때 해도 참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충분한 참 보상이 우리는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또 좀 나아요. 공권력을 하루에 몇천 명씩 몇백 명씩 그래가지고 하루 경비가 몇 억난이 그 경비만 해도 지하로 실컷 묻어 가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는 길이 없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지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추정 60분에 한전 관계자가 기존 선로에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리고 전압을 낮춰가 지하로 갈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좀 기다렸다가 초전도 지금 제주도에 있는 초전도를 묻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있는데 초전도가 1호사 15만 4천 킬로볼트의 초전도를 묻으면 내가 듣기로는 76만 5천 이 거대한 송전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용화가 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참 우리 할머니들 계시고 계시지만은 참 한겨울에 참 이거 하나 피워놓고 참 산에서 잠을 자고 그 추운 날씨에 심지어 이슬 안 맞아갖고 천막 진앙까지 다 빼들어가 돼요. 비닐로 치는 것도 다 찢어졌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참 말로서 이렇게 하니까 간단해지고 참 짧게 이 115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상동면을 거의 관통하다시피 109번부터 시작해서 이곳만 빼고 나머지 옆에 이제 116, 117 이렇게 해서 쭉 아까 오셨던 부부면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뭐냐면 노선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인데 보시기에 뒤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경상북도 청도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가게 됐을 때는 이런 상동면 전체를 관통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아도 산지가 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될 텐데 경상북도 청도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들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어떤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우리 상동면으로 치고 내려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아주 큰 그 의혹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고담마을인데요. 상동면 고담마을에서 옆에 고정마을 그리고 좀 더 가면 여수마을 그리고 또 왼쪽에 모정마을이 있고 또 그 옆에 도곡마을이 있고 이 5개 마을이 그러니까 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마을 바로 뒤에 주민들 사실 바로 뒤에 지나가게 되고 이 선이 지나가면 또 고정이라는 곳은 또 마을이 분단이 또 송전선으로 되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10년째 사실 이 송전탑 반대 운동이 제일 처음 일어난 것도 상동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부북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이 1년 넘게 엄청난 공작을 하고 있지만 전체 20%가 넘는 374세대가 아직까지도 합의를 하지 않고 송전탑이 사실상 이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 다 세워져 가지만 끝끝내 합의를 하지 않고 지금 사실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지금 여기도 어김없이 경찰이 계속 찾아와서 지형지물을 탐색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을 안에서는 빨리 합의를 안 하면 돈을 회수해 가겠다는 압박을 하고 이런 아주 저열한 압박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 먼저 인사 말씀을 청해 듣고 의원님과 후보님 인사 말씀 청해 듣고 또 주민분들 말씀을 쭉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또 의원님과 후보님께 말씀을 듣고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의원님과 후보님 먼저 듣고 그래도 제가 오늘 인사 말씀을 한번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정리하는 말씀 듣고 두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님 안타깝게 석패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번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못 갖고 와서 일단은 송구합니다. 근데 선거 결과를 떠나서 우리 이제 경남 도민들이 그리고 우리 밀양 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주민들이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든 와서 보살피고 함께 상의하고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지를 찾고 하는 게 그게 경남도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기본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힘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 전에 와서 이제 인사 드리면서 선거 끝나고 되든 안 되든 꼭 오겠습니다 하고 그때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돼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하고 해서 우리 문 의원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얘기들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말씀 들은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긴 했지만 끝까지 한번 경남하고 밀양 바꿀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또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의원님은 저는 기억하기로 2012년 6월경에 우리 밀양 송전탑 피해자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 신분이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할머니 증언을 들으시고 제가 우리 사회 보시는 신분이 마이크를 문 의원님께 드렸더니 말씀을 못 이으시고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2년 전에 그 기억이고 그 2년 뒤에 또 밀양을 찾으시는 감회가 또 남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 송전탑 문제 때문에 우리 밀양 주민들께서 아주 오랫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어르신 두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 그런 비극까지도 이제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별로 도움도 되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더욱 면목이 없는 것이 지난번 대선 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원전은 탈원전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송전탑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드렸었고 또 우리 또 피해 주민들께서도 또 저에게 기대를 거시고 그 추운 날 전국 곳곳에 유세장